네, 자기계발과 진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주차 1차시 수업으로 새로운 생각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인공지능이 대체된다 하더라도, 많은 것을 대체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창의력이나 혁신성, 이것만큼은 대체할 수 없다라고 전 시간에 얘기를 나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어떻게 창의적인 새로운 생각을 키워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변화에 대응할 창의적인 생각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생각 키우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그림의 사진의 두 사람처럼 환하게 웃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활짝 크게 웃었을 때 마음이 열리고, 또 마음이 열린 가운데 또 생각이 내가 열리면서 어때요? 많은 생각과 또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생각의 출발은 이렇게 환하게 웃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소는 최고의 전략이자 마음을 여는 키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음을 여는 것은 바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환하게 웃는 그 얼굴 속에서 열리게 된다라는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그래서 미소는 그 사람의 가치를 수십 수천 배 높여준다. 60년대, 70년, 80년대 같은 경우는 특히 남자가 잘 웃는다든가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나 요즘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지 환하게 웃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그 가치를 수십 수천 배 높이 평가해 준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웃는 사람들 곁에, 웃는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나도 몰래 내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핫하게 웃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참 복된 삶이고, 우리는 또 그런 삶을 통해서 서로의 많은 생각을 나누는, 그런 가운데 또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웃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 참 중요하다. 왜 우리가 웃어야 될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각의 뇌가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의 뇌를 어떻게 열도록 할 건가? 우리는 생각의 뇌는 닫혀 있는데 생각부터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 생각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인 생각의 뇌가 먼저 열리도록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생각의 뇌를 어떻게 열리도록 할 건가? 그것은 바로 내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어야만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뇌 기능도 작동하게 된다. 이런 것처럼 나를 움직이고 생각의 뇌를 열게 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근본의 키가 내 얼굴에 환한 미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미소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뭐 영화배우지만 이렇게 또 웃기까지 하니까 정말 더 행복해 보이고, 뭔가 또 이게 가까이 가서 대화도 나누고 싶고, 이런 호감형으로도 보여지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웃음으로써 사람들에게 매력을 끌게 되고, 또 소통하고 싶고 진정한 소통이 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광주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적에 미소는 최고의 전략이다라는 기고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사람을 처음으로 만나서 대면할 때 뭐가 형성이 되죠? 첫인상, 퍼스트 임프레션이 형성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인상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미지 메이킹 시대로 얼굴 표정과 환한 미소가 첫인상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
알버트 메라비안 교수는 첫인상은 어때요? 만나는 3초 안에 관계 형성이 결정이 되어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왜 웃어야 되고 환한 미소를 지어야 될까? 먼저 건강에 아주 좋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람과 관계 속에서 호감을 갖게 되고 또 서로 소통하게 되고요. 주저주저 했던 마음들을 또 자신감을 갖게 하고 또 마음을 열게 해서 어때요? 멋진 생각, 번뜩이는 아이디어, 착상 능력까지 높여준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환하게 한번 웃었는데 엄청난 이력을 나타난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거울 앞에 서서 미소 짓는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그냥 미소를 짓는 건 어렵기 때문에 항상 또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하면서 미소를 짓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난 멋진 사람이야. 난 모든 걸 잘할 수 있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최고야.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거울 앞에서 미소 짓는 연습 훈련이 참 필요하다.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의 행동을 습관화한다면 분명 우리 하루의 삶은 활기차고 멋진 생각들로 가득할 것이며 또 매사가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새롭게 변신해 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복은요 우연히 찾아오지는 않듯이 우리 모두가 환한 미소로 생성된 행복의 바이러스를 날려보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스톤번대학 윌리엄 프라이 박사는요 한번 크게 웃으면요 우리 몸에 한 650개의 근육이 있는데 그 중에 231개, 한 3분의 1 정도가 근육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얼굴은 또 어때요? 80개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15개 정도가 움직여서 에어로빅에 5분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한 미소와 웃음은 스트레스를 진정시키고 어때요? 혈압도 떨어뜨리고 병균을 맞는 인터페론 감마의 항체 분비를 또 증가시켜준다는 거죠. 대단하죠?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한 저강력을 키워주기까지 하기 때문에 건강을 책임지는 미소가 만명 통치약이다. 이렇게 명명까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미소. 왜 우리가 웃어야 되고 환한 미소를 지어야 것은 건강에 좋고 사람과 관계에서 호감을 하고 서로 소통하고 자신감을 갖게 된다.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키워내는데 첫 번째 우리는 환하게 웃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늘 인정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또 행복한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남들은 내가 최고가 아닌데 어떻게 최고라고 하느냐 하지만 내가 아직 비록 최고가 아닐지라도 나는 최고라고 생각하면 최고가 했던 그 모든 배트들을 따라서 하게 되고 또 내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언젠가 나도 몰래 최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자신한테 최고라고 인정해주는 그 자체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라는 생각을 함께 가지고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행복,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누가 가져다 줄까요? 참 궁금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행복은 남이 가져다 주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내 마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내 마음가짐과 마음의 생각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고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정말 유쾌통쾌 신나게 춤을 추며 이 넓은 잔디 광장에서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맞게 몰입해서 정말 신나게 즐기고 노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할 때는 열심히, 또 공부할 때는 또 열심히, 놀 때도 열심히.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행복을 또 만끽할 수가 있고, 또 그 환경에, 그 시간에 몰입했을 때 새로운 또 생각들도 많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 결과적으로 자기 결심에 달려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이 한 얘기인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 결과적으로 남이 그 행복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행복해 줄 수도 있고 또 불행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공장 시우의 꿈을 또 꾸면서 저는 이렇게 기고를 또 써봤는데요. 우리들은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늘 자기 자신에게 물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우리의 판단 기준은 너무 쉽게 정하고 또 속단하고 해서 힘들어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소유할 것인가? 아니면 어디론가 사라지도록 반가이하고만 있을 것인가? 결과적으로 결국 우리 삶 가운데 행복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골목 벤치에 이 세 아이들이 과자 봉지를 들고 정말 먹으면서 환하게 웃는 표정의 얼굴들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은 정말 그 얼굴에 웃는 미소 속에서 세상의 행복을 다 거머쥔 듯한 이 순간만큼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은 순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직장인들의 평균 행복 수준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00점 만점에 55점이다라는 거죠. 왜 한국의 직장인의 평균 행복 수준이 이렇게 낮을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갤럽 조사를 해봤는데 지난 4월 직장인들 849명을 대상으로 직장인들의 행복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55점으로 낮게 나왔다는 거죠. 직장인의 행복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은 업무의 의미감이라든가 상사, 동료의 관계, 심리 상태 등 직장 생활의 요인과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기부, 가족관계 등 일상 생활 요인 총 16가지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던 거죠. 그런데 직장인들이 평균적으로 삶 전반에 느끼는 행복 지수는 64점이었는데 직장에서는 55점은 낮다는 거. 왜 이렇게 직장인들이 행복감이 떨어질까? 왜 직장인들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뭘까? 라고 분석을 해봤는데 그 직장의 만족 지수가 낮은 것은 즐겁지 않고 편안하지 않고 웃음이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긍정 감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들이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만족감을 높게 갖기 위해서 가장 큰 요인은 뭘까라고 했는데 정말 직장 생활이 즐거워야 되고 또 편안해야 되고 웃음이 있어야 된다는 긍정 감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결과치를 얻어낸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 업무 관계를 넘어서 친밀하고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있고 회사에 쉴 수 있는 이 공간이 있어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을 때도 직장인의 행복 수준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긍정의 힘에 대해서 저도 또 기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과 생각을 공유했는데요. 어떤 날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때? 어떤 마음을 일어나가? 어떤 일은 기지개를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가 반면에 어떤 친구는 또 잘 잤다 이렇게 눈을 뜨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지난 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때요? 뒤척이지 않고 깊은 숙면을 취하고 상쾌하고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통상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런 감사함보다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때문에 고민과 걱정, 두려움으로
우리가 시작한다면 똑같은 상황이 어때요? 일의 성과가 달라지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은 생각하고 상상한 대로 만들어 주는 우주와 같아서 어때요? 눈앞에 벌어질 두려움을 상상하면 어때요? 두려워했던 상황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즐거운 일을 상상하면 즐거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경험한 경우가 간혹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한 대학에서 실험 연구를 했는데요. 그 결과치가 나왔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에게 다가가서 잠을 잘 잤다라고 말해줬더니 어때요? 숙면을 취했다는 믿음만으로 기억력과 주의력이 20%나 더 높아졌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플라시보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성공의 비밀을 밝혀낸 바 있는 나폴레온 힐은요, 성공을 이루게 하는 마법과 같은 힘은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정신 자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프랑스 전 소설가 국회의원이었던 빅토르 이고는 이런 멋진 명언을 남겼죠. The supreme happiness of life is the conviction that we are loved.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행복은 뭐냐? 이 supreme, best 위에 더 supreme을 더 사용을 했죠. 최고의 행복은 뭘까? conviction, 확신이라는 거죠. That we are loved.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을 때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이것도 최고의 행복일 수도 있지만 더 가치 있는 것은,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은 내가 사는 일상 가운데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많은 사람으로부터 내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 이게 진정한 행복,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빅토르 이고의 멋진 명언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항상 이런 걸 보면서 나도 사랑을 줘야죠.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멋진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어떻게 생각할까?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자기에게 어울리는 일을 탁월하게 했을 때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에피쿠로스는 어때요? 자기의 욕망을 얼마나 성취했느냐에 따라 행복도가 다르다. 그래서 행복의 방정식은 욕망분의 성취 이도에 따라서 내가 이 정도 행복하다, 덜 행복하다 판단했다는 거죠. 톨스토이는 인간이 행복이지 위한 유일한 방법은 어때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자신을 희생해서 모든 것에 애정을 쏟는 일이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라는 거죠. 로마의 마르쿠스 아울레이스는 어때요? 스스로 행복을 창조하고 느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로마의 세니카는요, 만일 당신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어때요? 온 세상을 다 소유해도 행복해질 수 없다. 결과적으로 성공은 행복을 가져오지 않는다. 무슨 일이냐? 하지만 행복은 성공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행복은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바로 내 마음가짐, 내 삶 자체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공해서 행복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행복해야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지름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today and now, 지금 오늘과 지금의 순간을 즐기는 것이 참 행복을 느끼는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행복이란 뭘까? 이렇게 사전적인 용어로 보면 어때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그래서 백과사전에서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이 하거나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가 행복이다라고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부자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가장 행복할까요? 한 사례가 나왔죠. 재산 총액이 290억 달러, 호주에서 강산업하는 지나 라인하트 여자 CEO님이신데 지난해 190억 달러 수입을 한 사람은 시간당 200만 원, 그러니까 200만 달러, 시간당 20억을 벌어요. 하루에 500억, 1초에 어때? 60만, 뚝딱 60만. 이렇게 돈을 잘 버는 지나 라인하트는 이 강산업을 하고 있는, 이렇게 돈을 잘 버니까 세계에서 제일 행복할까요? 다른 얘기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계사랑에서 제일 예쁘면 제일 행복할까요? 전 세계 113개국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60일의 미스 월드 선발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는 미스 베네수엘라 이비안 사르코스 22살인데요. 이 사람은 모든 부분에서 정말 우상을 떠받들 정도로 엄짱이 우상을 떠받드는 세상에서 이 사람이 이상적인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어때요? 정작 본인 이비안 사르코스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살고 있을까요? 이 세계에서 가장 예쁘다고 해서 가장 행복할까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해서 가장 행복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요, 하루하루 내가 살아있다는 거. 또한 내가 실현, 내가 목표하고 있는 거를 추구해 가는 거, 달성해 가는 거,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 또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는 거. 이게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도 7% 환하게 웃는 미소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내 최고의 행복이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일과 중에 웃을 수 있고 내가 행복의 무드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최고의 행복이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요, 내가 생각한 대로 반응한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한 예를 들게요. 아주 더운 여름에 애국에 있었던 건데 어떤 사람이 폭포구경을 하다가 목이 너무 말라서 폭포수를 마셨어요. 그런데 마시고 딱 돌아보는 순간 포이즌의 팻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독마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는 순간 내 창자가 녹아내리는 듯한 아픔을 느낀과 동시에 정말 어쩔 줄 몰라 했죠. 이제 그래서 어때요? 급하게 병원으로 가서 담당 의사에게 자초지종 얘기를 했더니 의사가 얘기를 듣고 이 포이즌은 영어로 독이지만 여기 프랑스에서는 낚시금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포이즌을 독으로 생각하고 내가 독을 마셨기 때문에 나는 죽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아프지 않았던 이 창자가 갑자기 녹아내리는 것 같은 아픔을 겪었는데 의사의 말 한마디, 잘못 알았어요. 여기서 포이즌은 영어로 독이지만 여기 프랑스에서는 낚시금지입니다. 잘못하신 것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말 한마디, 그렇게 통증을 겪고 아팠던 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런 것처럼 사람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대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나는 독 마시는 순간 나 죽는데 그럼 죽어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죽지 않아 그러면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몸은 정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 새삼 느끼게 하는 그런 예화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왜 발생하는가? 신체 구조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는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말도 안 되죠. 우리 뇌가 어떻게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 그러나 마음속으로 굳게 믿는 것을 어때요? 현실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요. 내가 이게 상상한지 현실을 그대로 구분하지 않고 입력한 대로 마음속으로 믿는 대로 굳게 믿는 것을 그대로 현실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여기서 입증되는 귀한 근거 자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좀 잘해야죠. 생각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말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던 말이 운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늘 스스로에게 나는 재수 없어, 난 뭘 해도 안 되라고 하면 정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나는 정말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또 그렇게 반드시 잘 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좋은 결과가 오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면 반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희망과 꿈을 이룰 수 있는 긍정의 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신에게 늘 칭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칭찬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방금 얘기했처럼 말의 이력, 생각의 이력을 믿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때요? 믿고 행동 안 하면 안 되겠죠. 또 실천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또 책이 나왔죠. 자신에게 하는 100가지 칭찬이었는데 제목만 한 100가지 정도 제가 내 아이를 하고자 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고 이 수업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나는 최고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멋진 사람이다.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매력적인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대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수억 대의 결정을 두고 태어났다. 이렇게 자신에게 늘 칭찬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책의 저자가 100가지 칭찬을 매일 자기 자신에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칭찬하면 할수록 그 칭찬한 말대로 이루어져 간다. 이 말의 이력, 생각의 이력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자신에게 칭찬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늘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을 때 멋진 행복의 삶,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예. 여기서 수업을 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